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이제 꿈이 나옵니다. 왕이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머리에는 저렇게 노란 금 색깔이 있고, 가슴에는 은 색깔이 있고, 허리에는 구리 색깔이 있고, 밑에는 쇠로 돼 있고, 그다음 맨 밑에 파란 진흙하고 쇠가 섞여 있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술사들, 뭐 책사들 다 불러서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될 때까지 거기서 높은 자리를 했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얘기를 주일학교 때 이제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아갔을 때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어린 사람들도 데려갔죠. 그 사람들 길러가지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신하로 만들려고 데려갔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우상에 절한 음식을 고기를 먹으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우상에 절한 음식은 안 먹는다. 우리는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고집을 했는데, 결국 얼마 후 지나가 보니까 우상에 절한 그 고기 먹은 사람이나 그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은 다니엘 세 친구는 훨씬 더 얼굴이 다 빛같이 잘 빛나고 건강하더라. 자,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였던 다니엘이고요. 또 이제 뭐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또 잡아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도 불에서 하나도 데이지 않고 이제 그런 천사가 지키는 이런 모습들.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자랐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 가니까 이런 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많은 신하들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노인이 돼서 있는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페르시아 포로 잡아갔다 와서 70년 갔다 오면 정신 차리고 잘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고,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이제 답이 없다. 400년 동안 답이 없으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2000년 전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해몽을 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 바벨론은 금의 나라입니다. 황금의 나라입니다. 찬란한 나라입니다. 맞지? 우리나라 황금의 나라 맞지? 자,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한 나라가 없지. 다 어느 정도 또 세월이 가면 또 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혜 나라가 나옵니다. 자, 은혜 나라가 나온다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가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혜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은혜 나라가 여기 보면은 BC 605년에서 539년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530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을 무너뜨리고 331년까지 이제 왕국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은혜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나라도 이제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리의 나라가 나옵니다. 구리의 나라는 누구예요? 그리스. 정확히는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해서 아시아까지 정복하게 되는데 이 중동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1년에 통일하고 168년까지 오는데, 자, 그러면 168년 이후에는 어디 망했어? 어디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다. 로마. 자, 로마가 BC 168년에서부터 AD 476년까지
아주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 다음은 이제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의 나라, 그러니까 구리보다 이 철의 나라가 더 강력하죠. 여러분들, 이 로마는 어디에 망했어요? AD 476년 어디에 망했습니까? 어디 망했어요? 세계사 배웠죠? 어? 어디 망했지? 게르만 민족들이 남하하면서 저 북쪽으로 바이킹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게르만 민족들이 남하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망했어요. 로마는. 자, 그러면 로마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흰 뜨인 돌, 날라오는 흰 돌이 이 발을 부서뜨리고 이 모든 이 큰 동상은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뜨인 돌, 흰 뜨인 돌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네로나 뭐 10명의 황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왜? 황제는 신으로 믿어라. 그런데 로마는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 우리 황제는 신이니까 믿어. 근데 너네들 신 믿어. 오케이. 단 황제를 신으로 믿으면 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독이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믿을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만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고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장화 같은 데가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는데 그 장화 같은 로마인데 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비잔틴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마가 스페인서부터 포르투갈부터 저 영국으로 해서 전체 유럽을 다 먹었어요. 그리스 터키까지 다 먹었어. 너무 땅덩어리 크니까 서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수도를 정하고 동로마는 저 비잔틴 터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중심으로 수도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서로마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비잔틴은 좀 더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비잔틴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탄불까지는 이제 터키의 나라가 돼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개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은 옛날 얘기고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이 세계의 역사를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 족보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벨론, 여기는 바벨론, 이라크고요.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여기는 페르시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이 전부 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점령을 했잖아요, 중동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나라의 왕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헤라클레스 이 다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에서 이렇게 칸다울레스가 메름네스 가문으로 결혼을 하고 해서 카리아 여자가 공주를 낳고 공주가 이제 이 만다네와 같이 만다네랑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만다네 공주가 캄비세스와 결혼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라클레스가 이 메디아는 페르시아 북쪽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페르시아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으로 와서 만다네 공주가 이 페르시아 왕조의 캄비세스랑 결혼해서 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꿈을 꿨는데 이제 만단의 공주가 아버지가 꿈을 꾼 거야. 만단의 공주가 꿈을 꿨는데 엄청난 오줌을 꿈에서 쌌는데 막 홍수가 나는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불길하다. 응? 그래서 저 멀리 씹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씹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보니까 아기를 낳는다. 아들을 낳았어. 걔 누구냐면 고레스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들이 이게 무슨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그 아기를 갖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또 종을 시켜서 그 아기를 뺏어가지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갔는데 이 종이 너무 이제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에 죽은 아기가 있어. 그래서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죽은 아기를 묻고 죽었다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 이제 모든 게 이제 해결됐나 보다 했더니 이 고레스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이게 리더십이 있고 용감하고 하면서 막 이제 골목대장 노릇하더니 드디어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을 시켰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쭉 내려갑니다. 이 벨사살 다리우스 왕 왔을 때 다니엘에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왕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막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에서 뺏어왔던 그 금은 그릇에다 막 술 먹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무슨 영화에 보듯이 이 벽에 막 벽이 파지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팍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래서 그 해명을 보니까 네가 저울을 달아보니 너는 함량 미달에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너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 이런 뜻의 막 그런 글씨가 새기면서 이 왕은 거의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드디어 다리우스 시절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다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을 뒤로 이어서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주에 에스더 왕비를 했을 때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페르시아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 127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이란, 페르시아 뭐 모든 한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통치했는데 자, 드디어 페르시아의 종말이 왔어요. 어디서 왔냐? 마케도니아에서 아버지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아주 용맹하고 리더십 있고 그 사람은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아시아 인도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뭐야? 세계를 하나의 이제 요즘 하는 지구촌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인데 자, 알렉산더와 이제 다리우스 3세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래서 거기서 땡땡땡 평원에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하고 병사가 42.195를 뛰어가지고 가서 왕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꼴까닥 하고 죽었어. 그 땡땡땡 평원이 뭐예요? 무슨 평원? 마라톤 평원. 그래서 마라톤의 경기는 어디서 시작됐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그 마라톤 평원을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41.195를 완전 무시하고 쉬지 않고 뛰었던 병사의 뛰는 것을 이제 이 그리스 올림픽 게임에서 그거를 이제 마라톤 경기를 이제 채택했고 오늘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모든 경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퀴즈. 이란은 페르시아의 이제 그 후신이죠. 1976년에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퀴즈.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마라톤 경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그래도 있었다. 마라톤은. 있었을 것이다. 한 명. 아니다. 없었을 것이다.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없었습니다. 왜?
이란은 자기네 치욕적인 그 경기잖아요. 자기네가 진 경기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 치욕을 여기서 다시 재현한다는 건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지. 올림픽 경기를 주최국에서 추가할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 페르시아의 전신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진 그 경기 마라톤 경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아시아까지 쳐들어가고 정복을 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죠. 대왕이다, 대왕. 근데 알렉산더가 전선에서 전사합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그 넓은 땅을 이집트부터 중동부터 아시아까지 다 차지한 땅을 혼자 다스렸는데 이제는 4명의 장군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카산더, 리스마커스, 안티고노스, 그다음에 포돌레미. 그래서 여기 뭐 시리아 뭐 이런 쪽이고요. 이 셀룩스, 안티고노스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포돌레미 이거는 이집트 지역이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나라 땅을 4개 등분해서 4명의 장군이 통치하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볼까요? 우리는 요 셀루크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는 끝났고요. 여기까지.